오늘 2월 23일 1933년 아돌프 히틀러에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날 히틀러는 독일 총리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었죠. 나치당은 빠르게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독일을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죠. 이날부터 권력 집중이 본격화됩니다. 1934년 국민투표로 히틀러는 유일한 총통이 되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정부는 협력보다 권력을 쟁취하려는 파벌들로 나뉘었죠. 대공황 극복 위해 나치는 대규모 군사 지출을 감행했어요. 아우토반 같은 공공사업도 이 시기에 활발히 추진되었죠. 막대한 비밀 재무장 계획으로 국방군이 형성됩니다. 이 모든 게 적자 재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흥미롭죠. 경제 안정과 실업률 감소는 정권의 인기를 높였어요. 히틀러는 점점 더 공격적인 영토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1938년 오스트리아 병합 안슐루스가 그 예시예요. 이후에는 주데텔란트 지역까지 점령하려 했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열었죠. 나치 독일은 천년제국을 꿈꿨지만 12년 만에 막을 내렸어요. 1945년 5월 연합군이 베를린에 진입하며 모든 것이 끝났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여러분, 2월 23일 오늘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음악의 아버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생일이랍니다. 그는 1685년 3월 21일 독일 아이젠하흐에서 태어났어요. 바흐 가문은 이미 작곡가를 여럿 배출한 음악 명문이었죠. 그는 도시음악가였던 아버지 요한 암브로시우스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가 돼요. 그 후 5년간 형과 살며 음악 교육을 이어갔죠. 르네부르크에서 교육을 마친 뒤 1703년 튜링겐으로 돌아왔어요. 아른슈타트와 뮤라우젠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음악가로 일했죠. 이 시기 바이마르 궁정을 방문해 오르간 레퍼토리를 확장했어요. 쾌텐 궁정에서는 주로 실내악 작업에 몰두했고요. 대표작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쾌텐 시기에 완성되었답니다. 무반주 첼로 모음곡과 골드베르크 변주곡도 이때 쓰여졌어요. 1723년에는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 칸토르로 고용되었죠. 이곳에서 그는 성마테 순환곡과 비단조 미사 같은 대작을 작곡했어요. 그의 음악은 대위법의 정수로 불리며 후대 음악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후 잠시 잊히기도 했지만 멘델스존이 바흐 부흥을 이끌었죠. 오늘날 바흐는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어요.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2월 23일 오늘은 필리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필리핀 이름의 흥미로운 유래를 아시나요?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의 섬나라예요. 약 7,641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초기에는 네그리토족과 오스트로네시아족이 살았어요. 이들은 애니미즘, 힌두교, 이슬람교를 믿었고요. 중국인들도 활발한 무역으로 유입되었죠. 1521년 탐험가 페르디나드 마젤란이 도착했어요. 이것이 스페인 식민 지배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 군도에 이름을 붙인 건 마젤란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1543년에 일어난 일이죠. 다른 스페인 탐험가 루이 로페스 대 비아로보스가 있었어요. 그가 이 섬들의 유명한 이름을 붙였죠. 비아로보스는 이 군도를 라스 이슬라스 필리피나스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스페인의 펠리페 2세 국왕을 기린 이름이었죠. 네, 필리핀이라는 이름은 펠리페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이름은 고착되어 필리핀의 정체성을 형성했어요. 식민지 과거의 강력한 유산이죠. 마닐라는 수도이고 케손시티가 가장 인구가 많아요. 오늘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오늘 2월 23일은 미래 미국 대통령에게 중요한 순간을 남겼어요. 조용한 켈로 유명한 켈빈 쿨리지를 소개합니다. 그는 1923년부터 1929년까지 제30대 대통령이었죠. 쿨리지는 매사추세츠에서 공화당 변호사로 경력을 쌓았어요.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로 명성을 얻었죠. 과묵한 성격과 건조한 유머로 유명한 별명을 얻었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그는 매사추세츠 주지사였어요. 주지사로서 그는 재정적 보수주의를 옹호했고요. 또한 여성 참정권을 강력히 지지했어요. 쿨리지의 부상은 결정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1919년 보스턴 경찰 파업이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죠. 쿨리지의 신속한 대응은 그를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했어요. 그는 단호한 행동가로 인식되었고요. 이것이 1920년 부통령직으로 이끌었죠. 1923년 하딩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쿨리지는 스캔들 후 대중의 신뢰를 회복했어요. 1924년 인디언 시민권법에 서명했고요. 이 법으로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었죠. 조용한 켈 쿨리지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오늘 2월 23일은 세계 최고 모터스포츠 F1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에요. 1950년 오늘 FIA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이 처음 막을 올렸죠. 단순한 경주가 아니었어요. 모터스포츠 정점의 순간이었죠. 포뮬러는 참가 차량이 지켜야 할 엄격한 규칙을 의미해요. 시즌은 여러 그랑프리로 구성되며 전 세계를 돌며 열립니다. 경주는 특별 서킷이나 폐쇄도로에서 진행되죠. 그랑프리 점수로 드라이버와 팀 챔피언십이 결정돼요. 드라이버는 FIA 최고 등급 슈퍼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합니다. 경주 트랙도 FIA 최고 등급인 1등급 서킷이어야만 하죠. F1 차량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로드코스 경주차로 유명해요.
엄청난 공기역학적 다운포스가 코너링 속도를 가능하게 하죠. 주로 앞뒤 날개와 차체 하부 터널에서 대부분의 다운포스가 발생해요. 이 차들은 전자장치, 공기역학, 서스펜션, 타이어에 크게 의존합니다. 1994년 트랙션 컨트롤 등 전자주행 보조 장치가 금지되었죠. 재도입되기도 했지만 F1은 늘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섰습니다. F1은 경주를 넘어 자동차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이에요. 오늘날 F1은 여전히 전 세계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죠. 그 시작점인 1950년 2월 23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을 기억하며 F1이 열정에 다시 한번 빠져보는 건 어때요?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2월 25일 전시의 영국을 지킨 숨은 영웅들을 만나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전 1920-30년대부터 공습 우려가 커졌어요. 영국 정부는 공습 대비책 ARP를 심각하게 고려했죠. 1937년 폭격 상황을 보고하는 공습 감시원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각 지역 의회는 감시원, 메신저, 구급차 운전사를 조직했어요. 경찰, 소방대와도 협력해 안전을 확보했고요. 1939년 9월 1일부터 ARP 감시원들은 블랙아웃을 시행했어요. 적 폭격기로부터 숨기 위해 모든 건물에 두꺼운 커튼이 필수였죠. 블리츠 기간 동안 ARP 서비스는 폭격 관리에 필수적이었어요. 공습 사이렌을 작동하고 사람들을 대피소로 안내했죠. 여성 자원봉사 서비스를 통해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1938년 설립된 보조 소방대는 지역 소방서를 지원했고요. 1941년 이 지역 서비스들은 국가 소방 서비스로 통합됐어요. 1941년부터 ARP는 공식적으로 민방위 서비스가 되었어요. 이는 당시 그들이 포괄했던 더 넓은 역할을 반영한 거죠. 슬프게도 거의 7,000명의 민방위 대원들이 전쟁 중 목숨을 잃었어요. 150만 명 이상의 남녀가 이 조직에서 복무했죠.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파괴적인 공습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보호했어요. 이 평범한 시민들이 위기의 시대에 비범한 영웅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역사였어요. 내일 또 만나요. 2월 25일 광서제가 황제로 즉위했어요. 청나라 10대 황제인 그의 이름은 제첨이었죠. 동치제 사망 후 정치적 이유로 선택된 황제였어요. 서태후가 그의 통치 대부분을 섭성하며 실권을 쥐었죠. 청일전쟁 등 그의 재위 중 중국은 큰 패배를 겪었어요. 제국의 위신과 주권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침해받았죠. 이를 뒤집기 위해 광서제는 1898년 변법자강 운동을 시작했어요. 강유일 같은 지식인들을 통해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려 했죠.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서태후의 권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개혁은 보수적인 지배층에게 너무 급진적이었죠. 군대의 중요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어요. 서태후는 반대파를 모아 1898년 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개혁은 잔혹하게 진압되었고 서태후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죠. 광서제는 통치권을 잃고 가택 연금되었어요. 1908년 사망할 때까지 영대에서 감금 생활을 했죠. 광서제는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 황제였어요. 그의 죽음은 나중에 비소 중독으로 확인되었죠. 제국을 근대화하려 했던 황제의 슬픈 최후였어요. 진압되었지만 그의 노력은 중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죠. 광서제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꿈을 현실로 만든 첫걸음은 뭘까요? 바로 뜨거운 공기를 이용한 열기구였죠. 2월 26일은 아니지만 열기구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1783년 11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왔죠. 몽골피의 형제가 만든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른 날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하늘을 나는 걸 넘어선 의미가 있었답니다. 세계 최초 유인 비행이었으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비행사는 장 프랑스와 피아트 르트 로지에와 프랑스와 로랑 다르랑드였어요. 그들은 25분간 약 9km를 비행하며 인류의 꿈을 실현시켰죠. 이 열기구는 가열된 공기로 부력을 얻었어요. 차가운 외부 공기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이죠. 과학의 힘이랍니다. 초기엔 종이와 천으로, 현대엔 나일론 같은 소재를 쓰죠. 버너 근처는 내열성 소재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요. 이 비행은 인류에게 하늘은 한계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주었죠. 비행 기술 발전뿐 아니라 인류의 탐험 정신을 자극했답니다. 오늘날 우린 다양한 모양의 열기구를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시작은 몽골피의 형제의 단순한 아이디어였어요.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크게 바꾼다는 걸 알려주죠. 하늘을 향한 인류의 꿈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오늘 2월 26일에 비운의 배 HMHS 브리타닉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배는 타이타닉, 올림픽의 자매선이자 세상에서 가장 큰 경운선이었죠. 브리타닉은 화이트 스타 라인의 세 번째 올림픽급 선박으로 설계되었어요. 원래 대서양 횡단 여객선으로 계획되었지만 운명이 바뀌었죠. 타이타닉 침몰 교훈으로 브리타닉은 가장 안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강화된 이중 선체, 더 많은 구명정, 높아진 방수 격벽을 갖췄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그녀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915년부터 1916년까지 HMHS 브리타닉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선이 됩니다. 영국과 다르다넬스 해협 사이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실어 날랐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선이자 영국에서 건조된 최대 선박이었어요. 1916년 11월 21일 아침 에게해를 항해하던 중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스 케아섬 근처에서 독일 해군 기뢰에 부딪혔습니다. 안전하게 설계되었지만 폭발은 치명적이었어요.
불과 55분 만에 거대한 배는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탑승자 1066명 중 30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1036명은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으니 정말 다행이죠. 브리타닉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침몰한 가장 큰 선박으로 기록됩니다. 전쟁 후 화이트 스타 라인은 손실보상으로 SS 비스마르크를 받았어요. 이 배는 RMS 마제스틱으로 이름이 바뀌어 여객선으로 운항되었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 2월 26일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중요한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채워지는지 궁금하셨죠?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국을 이끄는 수장이에요. 유엔의 6대 주요 기관 중 하나를 총괄하죠. 그 역할은 유엔 헌장 15장에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격, 선출 과정, 임기는 헌장에 없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관습으로 정해졌대요. 초대 사무총장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전통인 거죠. 선출은 안전보장이사회 추천과 총회 승인으로 이루어져요. 이 과정은 보통 5년 임기로 반복됩니다.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일해요. 때로는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재하기도 하죠. 이 관습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때문인데요. 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한 자리임은 분명해요. 세계 평화를 위한 이 자리는 계속 진화할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관습,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헌장엔 없지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의미 있는 제도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기를 바라요.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